자, 이제 쿠버네티스에 가서 이제 수정을 좀 하면 되는데요. 뭘 수정해야 되냐면 일단 키클락 먼저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키클락이라는 요 도메인이 우리 그 코어 DNS나 이제 쿠버네티스 내의 그 DNS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API 서버는 호스트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이 그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안 써요, 같이. 그래서 호스트 네트워크를 써서 요 도메인으로는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127.0.0.1로 하셔야 되고, 이 API 서버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32443으로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 API 서버를 올려놓으면 API 서버가 자기 로컬에 있는 32443에 액세스 해가지고 키클락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컨트롤 플레인에 없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파드로 배포했기 때문에 워커 노드 쪽에 구성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요런 이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려면 그 이 키클락 이 도메인으로밖에 통신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윈도우에서 했던 것처럼 리눅스에다가도 동일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눅스로 왔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맨 아랫줄에다가 117.0.0.1에 키클락.키클락 이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도메인을 이렇게 하도록 지정을 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호스트 이름을 여기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여기 넣어놔가지고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배포할 때 이걸로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저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별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다른 도메인을 원하시면 바꾸셔야 돼요, 저거를. 그래서 배포를 했고 다 구성이 됐으면 저장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API 서버도 이제 저 정보로 액세스가 될 수 있게 됐을 거고요. 이제 API 서버에 액세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certificate도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OIDC에 액세스할 때 CA certificate.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KC cert에 있는 CA.cert를 이동을 시키고 스태틱 파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하고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OIDC 설정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큐브 API 서버 저는 바로 밑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수정할 때는 그 혹시나 모를 상황이 대비해서 항상 백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넣으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줄.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성했던 것처럼 키클락에 32443으로 액세스 해야 된다는 거고, 렐름은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K8s 렐름 거기에 이제 배포 구성을 할 거고, 여기 접속할 때 K8s 클라이언트 구성했죠. 그 아이디에 액세스 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유저네임은 이제 preferred 유저네임. 네. 요거는 이제 그냥 표시되는 이름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유저 이름 만든 거가 이제 preferred 유저네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유저네임 클레임으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그룹은 그룹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저네임과 그룹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표시용 유저 이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OIDC 액세스하기 위한 CA cert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보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라인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5줄을 넣어주시고 넘어갑니다. 여기 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호스트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ETC 호스트를 127.0.0.1로 들어가야 돼요. 내부 DNS는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밑에는 뭐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인증 테스트를 수행해보죠. 그래서 이제 시크릿 정보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시크릿 정보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K8s 클라이언트로 연결이 됩니다. 일단 얘는 저장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노드가 떠야 되거든요. 저 API 서버가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관찰하고 있고 접속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와서 볼게요. 한 1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가서 이제 K8s 클라이언트에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시크릿이라고 있어요. 네, 크레덴셜 쪽에 시크릿이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써야 됩니다. 이 시크릿을. 그래서 이걸 좀 들고 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KC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고, 또 KC 도메인으로 이렇게 도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통신이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통신은 이제 쿠버네티스에다가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로컬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OIDC에다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쿠버네티스는 원래 중간에 이렇게 갔다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요청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다이렉트로 요청을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돌아왔죠. 통신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토큰이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통신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시크릿을 교체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넣고 시크릿이 매칭이 돼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시크릿을 바꿔주고 다시 한번 통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클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 눌러주시면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왜 액세스가 안 되나 했더니 유저에서 K8s 유저의 그 크레덴셜에 가서 아까 크리에이트를 할 때 잘못했어요. 뭘 했냐면 이 템포러리를 안 뺐습니다. 저걸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패스워드를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템포러리를 꺼줘야지 정상 동작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기까지만 이제 가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떠요. 이렇게 이제 에러가 그 완전히 이 어카운트 K8s 유저가 세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템포러리 패스워드를 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해주고 온 거고 저가 막 해주고 온 거고 이걸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토큰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토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토큰이 나오면은 잘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JWT 토큰이어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제 그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해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디코딩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됐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언젠지 뭐 등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K8s 클라이언트라든가 이름, 그룹, 유저, 이메일, 일선 초이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8 유저로 지금 잘 액세스가 되는 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 로컬과 OIDC 연결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별 문제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로컬에서 OIDC로 이제 다이렉트로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쿠버네티스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게 이제 여기로 가서 통신이 잘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실제 명령을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은 권한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이제 봤던 저런 식으로 이제 API 서버에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올 거거든요. 그럼 이 응답이 왔을 때 해당하는 이제 K8s 롤이라는 이 그룹, 이 K8s라는 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롤이라는 그룹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권한이 있어야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행위를.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가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KC 도메인이라고 해서 여기 시크릿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똑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시크릿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토큰은 여기 지금 토큰을 빼는 거거든요. 토큰은 재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토큰이 금방 만료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서 토큰을 재발급하고 6443 포트로 API 서버를 액세스해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엔터 누르면 토큰을 발급받자마자 그 토큰으로 통신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기능이냐면 네임스페이스 디폴트를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의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v1 디폴트다 라고 하면서 네, 정보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1이 안 나오면 정상인 거고요. 401이 있으면 인증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위에서 뭘 빼먹은 게 있지 않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ubectl OIDC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컬 명령으로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은 로컬에서 쿠버네티스로 컬 요청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요청을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OIDC까지 지금 잘 동작한 거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행 결과까지 잘 반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OIDC 확인하고 인증 성공해서 인가까지 해준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컬 요청이 아니라 이제 이걸 kubectl에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kubectl에 연동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크루라는 이제 도구를 설치하는 건데 이 도구를 설치해야지 OIDC를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크루라는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고 그럼 이제 kubectl에 크루라는 명령이 생겨요. 그럼 그 명령으로 OIDC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kubectl에 크루라는 명령으로 인스톨을 수행을 해주고요. 경고가 나오는데 경고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카피 명령으로 이제 우리가 certificate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certificate를 가져올게요. 왜냐면 kubectl이 이제 그 우분투에 있는 공식적인 certificate를 읽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분투의 공식 그 certificate 위치 저장소로 저장하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다 TLS 통신이라서 certificate를 다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IDC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줄게요. 네, 입력을 하고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 다만 패스워드 시크릿을 우리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할 때 이 시크릿으로 액세스하고 인증을 수행해라.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해주시면 토큰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kubectl도 지금 잘 동작을 하는 거예요. get 토큰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우리 컨텍스트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에 저장을 하려면 config의 set credential 이게 우리가 유저를 생성하고 이제 등록할 때 쓰던 명령인데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OIDC 유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PI 버전 클라이언트 뭐 그대로 넣고 kubectl OIDC 로그인 하는 거고 get 토큰을 하도록 기능을 만들었고 여기에 접속을 할 거고 테스트 접속할 거고 유저 이름 들어가고 클라이언트 이거 쓰고 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 시크릿은 앞에 이제 환경 변수로 한번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고 컨텍스트 만들고 유즈 컨텍스트 하면은 이 유저의 권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유저를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유저랑 컨텍스트가 추가되고요. OIDC 쿠버네티스로 연동이 되고 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권한을 어떤 걸 넣어줬냐면 이렇게 클러스터 롤에 네임스페이스랑 파드를 확인하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kubectl get ns 하시면은 지난번에 이런 옵션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옵션을 좀 요청해서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를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삭제하고 여기 삭제하는 명령이거든요.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고 세팅하고 ns하고 요거 이제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삭제한 다음에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추가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ns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들이 잘 보이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G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연결 같은 걸 통해서 OIDC 연결을 하면은 뭐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exec 명령에서 어떤 커맨드를 사용해서 인증을 받아올 것이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 방금 전에 키클락에서 했던 것도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들을 위한 콘솔 UI 여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카운트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꺼져 있으실 텐데 여기 꺼져 있으면은 UI를 못 쓰게 되고요. 우리 사용자들이 UI를 쓰게 하시려면 이걸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액세스 해가지고 자기 패스워드도 이제 교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온을 해주시고 세이브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쿠버네티스에 가셔가지고 쿠버네티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키클락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재시작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롤아웃에 리스타트 한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키클락 하시면은 요 키클락이 이제 재시작이 되고요. 재시작이 되면은 재시작이 완료될 때까지 잠깐만 대기했다가 러닝을 하고 있죠. 잠시 대기했다가 재시작이 완료가 되면 다시 접속을 해보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러닝 상태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좀 풀려 있고요. 그래서 어드민에 다시 아까 패스워드 입력해서 사인인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URL이 있습니다. 아까 클라이언트의 어카운트 여기에 보면 URL이 있거든요. 이 URL로 가면 저 창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Ctrl Shift N 눌러서 프라이빗 창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접속했던 요 사이트에 저 사이트에 해당 URL로 여기 URL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접속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재시작을 해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카운트 시큐리티 가시면 사인인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K8S 유저라고 하시고 테스트 1, 2, 3, 4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유저들은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자기 이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패스워드 바꿀래 하면은 여기 와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참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관리용 콘솔이고 이렇게 나뉘어서 쓰인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은 자신들의 패스워드나 어쨌든 뭐 투팩터 인증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